안녕하세요. 오늘은 함수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다뤄볼 건데, 사실 일단 이 부분은 오늘 다룰 건 뭐냐면 바로 미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함수의 미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미분이라는 게 정말 일반인 분들에게는, 특히나 문과에게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도대체 미분이라는 게 무엇일까 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수식이나 이런 거는 최대한 적게 써보고, 그냥 이 미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냥 말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들어보시면 미분에 대해서 뭐 1, 20분 내에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저는 그냥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만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뭐 꼭 고등학교 수학을 모르더라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먼저 한번 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미분이라는 뜻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미분은 제가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보면 미, 미는 아주 작게 분, 쪼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즉 저는 미분은 그냥 작게 쪼개는 거라고 생각해요. 미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고, 뭐 TV에서도 그렇고 많은 강사분들이나 뭐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미분은 뭐 미분 계수가 어떻고, 뭐 기울기가 어떻고, 뭐 도함수가 어떻고, 뭐 순간에 뭐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걸 작게 쪼갠다라는 게 어떻게 하면 이 내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필연적인 생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분 계수 이런 거 일단은 다 모르셔도 되고, 미분 하나만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미분은 작게 쪼개는 거구나. 그럼 이제 뭘 작게 쪼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 함수가 그냥 이 세상을 표현하는 정말 작고 정말 세상의 일부분밖에, 그것도 불완전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세상을 한번 이해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정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차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안 가보신 분들도 있겠네요. 뭐 어쨌든 차를 타고 어딘가는 다들 이동을 해보셨죠? 그럼 이제 이 차를 탄 상황을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을 거잖아요. 목적지. 이 거리가 500km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운전을 했더니 정확하게 5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이런 실질적인 세상의 결과, 이 현실에서는, 세상과 현실에서는 500km를 5시간 동안 갔구나. 그러면 수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걸 내가 함수로 표현을 해봐야겠다. 자, 나는 함수를 데카르트가 알려준 좌표계에다가 오른쪽을 시간, 타임으로 잡고 y축을 거리라고 잡아서 여기에 5시간을 잡고 여기에 500km를 잡아서 이 점을 찍자. 그러면 처음 출발이 여기였으니까 이분은 이렇게 도착을 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을 결론적으로 보고 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5시간 동안 500km를 이렇게 갔겠구나. 근데 저희가 차를 타봐서 알잖아요. 500km 동안 이렇게 일정한 속도, 여기 또 잠깐 다른 개념 얘기를 해보면, 오른쪽이 시간이고 이 위쪽이 거리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갔냐, 즉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가는지를 묻는 속도거든요. 그래서 기울기 m은 속도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5시간 동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왜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까요?
그게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한계인 거죠. 진짜 세상은 매 순간, 그 매 순간을 쪼개면 무수히 많은 시간으로 쪼갤 수 있지만 저희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거를 매 순간 포착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저희는 그 현실을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결론은 알 수 있으니까 그 결론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차를 타면 차에 이렇게 우리가 가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차의 속도가 나오잖아요. 차의 속도. 뭐 내비게이션에도 속도가 나오고 뭐 속도 계기판에도 속도가 나오죠. 뭐 차를 달리다 보면 속도가 0에서 출발해서 10km가 되기도 하고 100km로 달리기도 하고 고속도로에서는 150km로 달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막 반복이 되잖아요. 즉 속도가 계속 변한다 라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말이 안 되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그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아, 내가 5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500km를 도착을 했다면 마지막에 여기 있었던 건 맞아. 그리고 출발할 때 여기 있었던 것도 맞아. 하지만 출발할 때 나는 1시간 동안 거의 못 갔어. 30km밖에 못 갔어. 왜냐하면 서울이 너무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30km 이렇게밖에 못 갔어. 그러다가 뒤에 조금 속도를 받아서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가, 그리고 중간에 난 휴게소에서 멈춰 있었어. 그래서 거리가 없었어. 멈춰 있다가 갑자기 너무 늦어가지고 속도를 올려서 도착을 할 때쯤 되니까 다시 막히기 시작해서 거리가 거의 안 늘었어. 자, 요렇게 실제는 이런 그래프에 가깝게 도착을 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순간을 제가 하나를 찍어보면, 자, 요 순간을 한번 바라봐 볼게요. 요 순간이 1시 30분, 1시간 30분이 지났을 때였고, 그때 거리를 보면 내가 이 작은 부분을 떼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계기판에, 이때 계기판에 180km/h라고 적혀 있었다. 그럼 그 말은 이 기울기가 이 짧은 순간 1초 동안 간 거리의 이 기울기가 180km/h라는 거고, 즉 이 작은 범위의 값을 내가 더 자세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을수록 실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미분은 음, 미분은 잘게 쪼개는 건데, 잘게 쪼개야만 하는 이유는 그 세상을, 그 현실을 더 정확하게 하게 알기 위해서 쪼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더 정확하게 세상을 알고 싶다는 거는 수학적으로는 함수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더 정확하게 잘게 쪼개서 그 순간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을 하는 거죠. 일단 미분이 뭔가? 라고 물어보면, 아, 미분은 그냥 잘게 쪼개는 거야. 그쵸. 왜 미분이 잘게 쪼개는 건데? 그러면 미분의 개념이 그거니까. 근데 왜 미분을 해? 라고 하면, 아, 함수가 크게 보면 뭐 똑같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범위에서는 이렇게나 두 개가 다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잘게 쪼개서 그 순간순간의 변화를 알아야지만 진짜 현실, 그 함수를 더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사실 미분에 대해서 저는 전부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아,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좀 더 쉬울까를 생각을 해 보시려면 제가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세상과 현실을 함수에 빗대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나 우리가 아는 함수 y는 fx라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 y는 fx라는 함수는 그저 x라는 입력이 있고
함수라는 관계를 통해서 y라는 결과가 나올 뿐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그래프를 제가 한번 이렇게 밑에다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대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를 잘게 쪼갠다고 했잖아요. 잘게 쪼갠다. 어떻게 쪼개야지 잘게 쪼개는 걸까? 그럼 첫 번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2차원이니까 y로 쪼갠다. 두 번째, x로 쪼갠다. 뭐가 맞을까요? 아마 미분을 배우신 분들은 나 이거 다 알아, 이거 x로 쪼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잘게 쪼개는 거는 모든 걸 다 잘게 쪼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를 이렇게 잘게 쪼개 보고, 그리고 여기서 x를 이렇게 잘게 쪼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말 잘게 쪼갠 y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미분을 전혀 모르신다면 y를 내가 정말 잘게 쪼갰다라는 기호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것도 수학자마다 다 달랐고 책마다 다 다르지만, 현대 와서 정착이 된 기호는 잘게 쪼갠다, 이렇게 작은 변화라고 쓰고, 이게 정말 극한으로 가서, 그러니까 진짜 작아서 완전 작은 거의 끝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기호 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그냥 작다, y가. 그러니까 y의 작은 변화라는 뜻이고, 이거는 y의 작은 변화 중에서 진짜 작은 거, 정말 정말 작은 거를 d라고 하자 라고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자, 여기도 이 작은 변화를 뭐라고 할 거냐, 이 작은 변화를 이렇게 쓰겠죠, 당연히. 그리고 걔가 극한으로 가면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거에서 뭐 이런 식이 나왔다,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이 나왔다,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dy와 dx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왜 제가 y로 쪼개는 거랑 x로 쪼개는 게 똑같다고 했냐면, y를 정말 잘게 쪼개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y 값의 차이는 역시나 정말 잘게 쪼갠 x 값의 차이에서 비롯하거든요. 역시 이 두 개의 y 값의 차이도 이 두 개 x 값의 차이에서 비롯을 해요. 그리고 이 두 개 y 값의 차이도 이 두 개 x 값의 차이에서 비롯을 하거든요. 따라서 y로 쪼개는 것과 x로 쪼개는 거는 사실상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똑똑하신 분들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금방 네가 한 말 틀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y로 쪼개는 거나 x로 쪼개는 거나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둘 다 쪼개는 거고 어떻게 쪼개든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아닌데? 난 너의 말에 지금 바로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나는 이 x값과 이 x값 사이를 정말 잘게 쪼개서 그걸 완전 딱 붙여버려도 이 y값의 차이는 절대 가까워지지 않아. 얘는 뭐 100 정도로 아주 커. 근데 얘는 0으로 가. 따라서 너의 말은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고등학교 수학을 열심히 배운 거거든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연속이 아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분을 할 때는 무조건 연속인 함수만을 대상으로 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잘게 쪼갠다 라고 했잖아요. 이 잘게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극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분을 배우기 전에는 꼭 극한과 연속을 먼저 배우고 미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그 그래프에서 뭐가 중요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뭐가 중요했나요? 이 x값? 내가 이걸 이렇게 잘게 쪼갰을 때 이 x값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단지 이 x값을 쪼갰을 때 이 y값? 이게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가? 사실 그 둘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 dy도 중요하고 dx도 중요하지만 결국 y를 보는 거나 x를 보는 거는 똑같은 말이다. 왜냐하면 x를 잘게 쪼개면
y도 잘게 쪼개지고 y를 잘게 쪼개도 x도 잘게 쪼개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기울기를 보기로 했다. 그 기울기는 그냥 x랑 y랑 나누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기울기는 정말 순간적인 변화니까 순간의 변화율이라는 표현으로 정말 내가 작은 요 순간의 이 기울기를 여기에서의 미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미분 계수, 이 계수라는 거는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로 정의를 한 거예요. 즉 미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순간 변화율이나 미분 계수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미분은 잘게 쪼개는 거거든요. 근데 잘게 쪼개 봤더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순간 변화율 밖에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함수를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살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여기서 1이라는 곳에서, 그럼 여기도 1이겠죠. 1이라는 곳에서 얘를 정말 잘게 쪼개가지고 여기서 난 이 기울기가 몇인지 알고 싶다. 아니 난 좀 더 확장을 해서 여기 1.1에서도 이 기울기가 몇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여기 1.2에서도 이 기울기가 몇인지 알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1에서의 기울기, 첫 번째 1에서의 기울기, 이 1에서의 기울기를 우리는 f 프라임 1이라고 하자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프라임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요? 나 모르겠어요. 그냥 얘를 거기에서의 기울기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이것도 누군가가 정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미분계수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그럼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그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에 정말 작은 뭐 h라는 거, 근데 그 h를 우리는 0.0001 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h라는 점을 잡아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점, 이 둘 사이의 기울기는 요 x값의 차이 0.0001 그리고 이 y값의 차이 1 더하기 0.0001 제곱 빼기 1의 제곱. 그럼 요거 계산을 해보면 0.0001 요거 계산은 그냥 할 줄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풀어볼게요. 0001의 제곱. 그러면 여기서 얘랑 나눠지고 얘는 하나가 남네요. 그래서 2 더하기 0.000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의 미분 계수는 그게 이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h를 0.0001로 잡았는데 얘가 더 작아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순간의 기울기니까 얘를 0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은 아닌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0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그럼 얘가 거의 0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 2만 남을 텐데 미분 계수는 그래서 2가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기울기가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여기 있을 때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미분한다 라고 하는 이제 공용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그거는 결국 도함수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도함수는 뭐냐면 점으로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함수로 모든 점을 다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함수로 쓰면 몇이 되냐, 요 점에서의 기울기를 함수로 쓰면 몇이 되냐, 요거를 계산을 누군가가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얘는 y는 2x가 나왔고, 즉 이렇게 생긴 기울기, 그리고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 점, 요 점 한번 찍어보면 이 기울기가 2, 그래서 여기가 2, 근데 여기서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따라서 이 점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도함수라고 한다. 즉 이 위에 있는 함수의
각각의 점들의 기울기를 함수로 만든 게 도함수인 거죠. 자, 정의를 해보면 도함수의 정의. 도함수란 원래 함수 f의 각 점에서의 기울기를 표현한 함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y는 x의 n승의 미분은 y'은 n x n-1이에요 라고. 미분이 뭐예요? 아, 이런 걸 미분이라고 해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 미분의 모든 개념을 몽땅 다 뛰어넘고 단지 이 도함수의 계산만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미분을 알고 있나? 라고 했을 때는 모른다는 축에 가깝겠죠. 그럼 미분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원래 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온다 또 중요하지만 이 미분한 함수를 봤을 때 원래 함수를 찾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즉 이 기울기를 봤을 때 내 원래 함수를 찾을 수 있느냐, 이 기울기를 봤을 때 내 원래 함수를 찾을 수 있느냐, 이 기울기를 봤을 때 원래 함수를 찾을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내가 속도 계기판만 보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저희는 거리는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꾸불꾸불한 길을 가고 있고 그게 얼마나 긴 거리였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거리, 자, 시간, 그리고 5시간이 흘렀어요. 자, 이 속도 계기판만을 보고 있었는데 이 속도 계기판이 처음에는 0으로 시작을 했다가 0에서 속도가 올라가서 150km로도 좀 가다가 그리고 다시 휴게소에서 멈췄다가 그리고 다시 가다가 속도를 좀 올렸다가 다시 도착한 이 계기판은 저희가 매 순간순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걸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 이렇게 갔구나.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원래 거리가, 아,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빨라졌고 그리고 이 빠른 걸 유지를 하다가 거리가 여기서 음, 너무 크게 그렸네요. 자, 이렇게 가다가 좀 빨라졌고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휴게소에서 멈췄다가 다시 도착한 이런 원래 그래프, 원래 세상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미분을 통해서 원래의 함수를 찾아가는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느냐, 넌 이걸 이해했어? 를 계속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4점짜리의 이 속도를 주고 원래 거리를 묻는 문제가 수능에서 안 나온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걸 왜 계속 묻느냐, 이걸 푸는 방법 계속 배우고, 그게 아니라 이 미분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라서 그런 거예요. 네. 일단 미분에 대한 다른 삼각함수의 미분이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이런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이해하는 게 미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함수라고 하는 거를 정말 다양하게 이해를 해보려면 필수적으로 미분을 이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미분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미분이라는 건 그냥 잘게 쪼개는 거에 불과하구나, 그냥 내가 운전을 할 때 이거는 내가 운전을 할 때 그냥 속도를 나타내주는 그 미터계를 계기판을 의미를 하는 거구나, 그냥 그걸 통해서 내가 거리가 얼마나 가는지를 알아내면 난 미분을 통해서 함수를 이해한 거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